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진행되고 있는 김종대 레이더, 오늘도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1,500분 정도 벌써 들어와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 오늘도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청문회 이후에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오히려 더 확산이 되면서 계속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이 매우 많이 흔들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가 나와서 청문회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용산 주변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청문회를 보고 나서 국민들은 와, 이게 실제적 진실이구나. 임성근 완전히 거짓말 시켰다. 네. 이제 빼박이 됐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뉴스를 팔로우업 해왔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도 많았지만 이 청문회라는 어떤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까지 막 전화가 오는 거 보면은 예. 하나의 어떤 그 동안에 언론지상에 많이 있던 인물들이 실제로 얼마나 뻔뻔하게 증언을 하는지를 봤거든요. 네, 이 시각적 효과가 매우 크다. 예. 이게 일단 뭐 청문회 가장 압도적인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평론가들이 또는 김종대 전 의원이 단독이든 특종이든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깜짝 놀랐지만 정말로 청문회 장면을 직접 보면서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에 직접 개입했던 자들이 했던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다르다는 느낌 가져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저희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김종대 레이더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좋아요 484명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1,700분, 1,800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누르면 저희들 2,000명 넘기면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5,000명 이상의 동시 접속 시청자들이 국내외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 누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이제 용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각자 도생하겠다고 적절하게 짜고 얘기를 했지만 중간중간에 회수에 대한 이야기도 신범철 차관으로부터 나오고 유재현의 발언 속에도 뭔가 좀 대통령실이 먼저 움직였다. 이런 그래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짜고 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은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논란 쪽이 용산이다. 용산에서 지금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는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이 얘기는 제가 했던 얘기죠. 예. 청문회 전에 한 얘기. 예. 근데 청문회 때 보면은 전부 변호인 따로 쓰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는 선서하고 누구는 선서를 안 해요. 그러면 저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선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리로 방화벽을 쳤거든요. 근데 임성근, 이종섭, 신범철은 선서를 안 했어요. 이것부터가 벌써 법리적 판단이 갈라지는 것이고, 네. 사실은 이시원의 방법이 맞아요. 저쪽이 방어를 하려면. 아예 말을 안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저게 방법이 원래는 맞아요. 변호사들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저렇게 방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 정당성을 떠나서.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부터가 벌써 그 엇박자가 나는 것도, 이것도 균열이 있다는 신호고 각자 도생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법꾸라지 시각에서 보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처럼 아예 수사적인 사안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십 번 반복을 했으면. 그렇죠.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저기 이종섭, 신범철 등은 어정쩡한 거예요. 선서는 거부하면서 또 압박이 있을 때는 또 약간씩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괜히 또 선서 안 했다고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도 얻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공직자가 품격 떨어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수처 피의자기 때문에 선설 거부한다고 핑계를 댔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에 가서는 또 저 직무에 관한 건 말할 수 없다고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 가서는 다른 핑계를 대고 국회 나와서 공수처 핑계 대고 이러면서 저기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인멸해 왔다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법조인이 아닌데도 이 정도는 알아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어설픈 대응인 거죠. 이건 어설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 의해 국민들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완전히 지금 여론은 특검 아니면 이 내용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어찌됐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제 이러던 중에 자, 김종대 의원이 지금까지 말할까 말까 이렇게 계속 고민했던 이제 외부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세력 그리고 이종호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블랙박스 하나의 미로를 앞에 두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작년에 다 제보를 받았거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저기 서초동까지 가가지고 이거 상세한 그 내부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건희와 관련돼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그때 최초 제보였는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작년 뭐 여름 늦여름 그러면은 최상병 8, 9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한두 달 안에 그런 정보는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저기 여기 나오는 경호처 직원이 있다, 경찰이 있다.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의 주범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네. 그 이사장이 있다. 이 얘기 다 들은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일단 검증을 해야 되는데 JTBC가 올해 초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탐사팀이 거의 자기들은 목숨 건다 그랬었어요. 이 탐사에 취재. 그래서 이종호를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병실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랬는데 거기도 쫓아갔고 뭐 소위 말하는 뻗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밀착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접촉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돌연 지난주에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이 그 이름을 꺼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임성근이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궁금하던데 박균택 그 광주 이제 출신 국회의원이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방법이 있죠. 그래요? 이게 그건 제가 알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그 의원의 의정 활동이니까 제가 그 배경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걸 보고 잼만 던진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추가 질문할 계획이 없어요. 이건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왜 권투 헤비급 타이틀전 이렇게 보면 1라운드에 이렇게 툭툭 잽 던지는 거 그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물어라.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묻는다. 이게 이미 방침이 서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고석, 김태효,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종호. 예. 이렇게 셋을 갖다가 도표로 툭 던졌다고요. 그는 반응을 보려고 한 거지. 예. 거기서 진실이 나온다고 안 봤다고.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뭐 같이 골프도 치고 해병대 출신이고 하는데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진실이 중요해요. 그 다음 진실이. 자, 이걸 본 JTBC 탐사팀이 모른다고 하네. 이래가지고 카톡 대화방을 까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 대화방은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작년 5월하고 6월에 두 개의 일정을 제시하면서 일사단에 골프 치러 가서 사단장과 참모들과 만찬도 하고 이렇게 2박 3일간 친목 행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1박 2일로 이제 친목 행사를 하자. 그랬는데 이거를 까니까 박균택 의원이 다시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때 모른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JTBC 보도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임성근이 거짓말하는 게 의문시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제가 그 많은 그때 그 관련된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딱 드러나는 진실이 있어요. 벌써 거짓말이 내 눈에 보인다고.
자, 임성근이 모른다, 그 사람. 그리고 그 골프는 자기들끼리 계획한 거고 안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하다가 저기 무산된 거 아니냐. 나하고는 상관없다. 요게 임성근 해명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인가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네. 5월 26, 27, 28, 6월 2일, 3일, 4일 두 번이 계획됐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하자는 취지로 여론 수렴하려고 골프 멤버한테 올린 거죠. 네. 그런데 여기가 일사단 골프장이야. 거기 부킹은 민간인이 못해요. 예. 사단에서 현역 장교만 할 수 있는 골프장이에요. 그래야 현역 장교가 끼어야 같이 골프를 라운딩이 칠 수 가능하죠.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말에 이거를 부킹한 건 사단장입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사단장이 부킹을 하고 초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석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두 번에 선택하도록 제안을 한 거고 그걸 전달받아서 여론 수렴을 했던 겁니다. 요 카톡방에서. 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골프를 계획했다고 하다가 무산된 거고 나는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단에서 일정을 주지 않으면은 저런 일정 계획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은 거라고. 사단장 비서실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승찬 의원이 일사단 골프장 그 자료 요구해서 기록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가니까 아까 얘기한 두 개 날짜에 실제로 임상근이 골프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제 민들레에서 민들레 언론에서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그게 부승찬 의원실에서 정말로 발빠르게 출입 기록을 다 내어놔라 하니까 이제 딱 받아오니까 임성근이 매주 공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임성근은 이 팀이 안 오면은 다른 사람하고 치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임성근이 여기 부킹은 끝나 있었던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말씀은 임성근은 부킹을 해놓고 있었고 자 서울에서 준비하던 이 사람들이 못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걸 주선한 그 경호처 출신 네. 그 양반은 임성근은 그분은 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주선을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종호는 뭐냐? 귀빈이죠. 초청 대상인 거죠. 이종호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종호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서로 골프를 치면서 알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나 일정이 있어서 이게 두 개 다 안 된다. 문제는 포항까지 내려가는데 금요일 오전엔 일 보고 오후엔 KTX를 타야 돼. 서울에서 가려면. 그런데 짜증난다고. 멀어. 그러다 보면 일정이 안 맞을 수가 있죠. 서울만 같아도 저기 일 보고 골프 치고 이게 다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종호가 불참을 결정하는 순간 이 모임이 다 깨집니다. 즉 네. 다시 말해서 이종호와 일사단장이 만나기 위한 이종호가 귀빈으로 가는 골프 모임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논리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빠집니까? 다른 사람 하나 대타로 끼워 넣으면 되지.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죠? 그다음에 사단장과 일사단 참모하고 만찬이 계획돼 있었어요. 환영 행사까지 준비가 돼 있던 겁니다. 이거는 아마 관저에서 계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를 만나기 위해서 그 행사를 기획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행사는 불발이 됐으나 그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장 주가 조작범이죠. 이 사람과는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균택 의원이 이 경호처에 누구도 아느냐를 하나 끼워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부승찬 의원 자료 공개는 포항 일사단 골프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호처 직원하고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이명박 정부 때 알게 된 사이예요. 그때 임성근은 소령으로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를 했고 여기 경호처 직원은 그때 경호실의 현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주로 평소에 골프를 자주 친 걸로 보여지는데 일사단장 임성근이 사단장 내려가기 전에 전보직이 해병대 사령부입니다. 근데 해병대 사령부에 덕산대 체력단련장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골프장 기록을 봐야 돼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들이 만나서 골프 치는 걸 봤다 하는 목격담을 들었다고. 자, 그것도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했는데 거기 안 온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선택적으로 보낸 거지. 부성찬 해병대에서. 의원이 자 자료 좀 내놔봐. 그리고 거기 출입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누가 갔다는 게 나올 텐데 물론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네, 알 수 대부분 없지만 가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가명이기도 하고 실제로 군골파장에는 또 앞에 가면 이제 성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네. 그 자료는 주지 않는다. 안 줘요. 이걸 받는 방법은 국회의원실에서 모르죠. 없습니까? 이제 검토하고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의정활동 해보셨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정부 쪽에 부처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아니 별하별 핑계를 다 만듭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별하별 핑계를 다 대요. 뭐 국가안보상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골프 친 것까지 뭐 밥 먹는 것까지 안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니까. 자, 이 말씀은 이제 특검으로 가면 이것은 당연히 자료를 강제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혹시 이런 자료를 폐기 처분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다 살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아니 그런데 저기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 왜 뭐 이화영 재판에서 그 저 증인 그 회유했다 그러니까 출정 기록도 안 내고 네. 뻔히 그 구치소에 있는 것도 안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내놓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종호를 끌어들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사건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경호처 그 직원이 끼어 있는 이 모임이 평소에 임성근 팬클럽 같이 운영됐다고. 거기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임성근 사성장군 만든. 사성장군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추정해 보면 김건희 여사와 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장을 연결했던 것은 최상병 사건이 터지기 전이니까 전이죠. 본인이 사성장군 포스타가 되기 위해서 라인을 잡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삼성장군 저 해병대 사령관이 되고 싶었겠지. 예, 예. 사성장군은 먼 꿈이고. 이 정도 그거는 안에서 아직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1사단장 아니면 2사단장이 차기 사령관 감이니까 원래 대상자고 그다음에 임성근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줄 대려는 사람도 많고 또 대통령한테 이쁨 받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인은 당연히 사령관 꿈이 있으니까 사령관으로서 쓰리스타가 되고 예, 그렇게 그 뒤에 되는 거예요. 포스트까지 가려면 확실한 라인이 필요한데 누가 김건희 여사와 가장 친하냐라고 이제 뭐 원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확실히 실체다. 거기에 이제 이종호가 등장하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공범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뭐 주범입니다. 주범이다. 예, 뭐 보도는 공범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포예요. 주포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김건희 파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해도 파일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핵폭탄급이다. 건드릴 수도 없다. 자, 이 사건에서 언젠가 이제 이게 이런 로비의 의혹이 진상이 밝혀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자료가 임성근 핸드폰입니다. 네. 지금 이게 안 가지고 있어요. 버렸습니까? 압수수색해서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하고 있습니까? 비번이 아직 안 풀렸습니다. 갤럭시입니까? 아니면은 그건 내가 몰라요. 아, 근데 애를 먹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애플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한동훈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비번을 모르면 결국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는데 이 휴대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공수처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주변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정리 다 해놓은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보강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임성근을 소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국민들은 답답한 게 왜 대통령실 전화기라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보십시오. 아니 휴대폰 일부만 깠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뭐 언론에 단독 기사고. 아, 김영대 의원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더라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더 중요한 게 오늘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버이께서 뭐 누군지 제가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어서 최상병 특검 쪽으로 가게 되면 아예 탄핵시킬 건데 왜 당신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볼 수 없느냐라고 역정 또는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오던 고위 참모가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정조준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구도 안에서 말을 안 듣구나. 이제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움직일 사람이 없다. 여기서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버이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버이가 아닙니다. 움직여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움직이면 이 참모는 어떻게 됩니까? 직권남용부터 자기가 몸이 성치 않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최근입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청문회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이 이 대통령실 내부의 용산의 상황이 참모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변수도 물론 있지만 그 이번에 JTBC 보도의 효과는 의외에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언론에 단독 기사로 나간 건 대부분 박정원 대령 재판이나 공수처 수사에서 나온 데이터들이죠. 네. 그걸 갖고 언론이 이제 변호사한테 받아서 단독 기사를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도 됐고 통제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JTBC 카톡방은 수사기관하고 전혀 무관하게 언론의 탐사티 취재 역량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럼 5명 중에 한 사람이 제보를 했던 것인거나 아니면 기자가 취재했거나 둘 다죠. 둘 다. 그러면은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기사의 양상이 옛날에는 이렇게 물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정해진 정규 부대에서 나왔다면 지금은 게릴라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 양상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그래서 이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실제적 진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임성근을 살려주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이종호가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야 이거 내가 원래 알던 이런 거 아닌데 이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제보해야 되겠어. 이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국정 운영이야. 이러면서 양심적 공익적 제보가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종호가 로비를 했다는 보다는 아직은 내 것이 이 기성 언론에서 아직은 그 주장은 안 나와. 우리도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저 꼬리가 밝힌 것은 네. 임성근의 말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예. 모른다 그러니까 이래도 몰라? 이러면서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경호처 직원을 잘 알지 예. 여긴 몰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명 로비를 자체적으로 했어도 임성근은 자기와 관계가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하나의 그 미로로 들어가는 입구로는 찾아낸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어딘가에 출구가 있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심증인 것이지 이 자체는 완결된 기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JTBC가 취재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용산으로 가려고 하다가요. 방향을 용산으로 쭉 들고 가다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또 바깥에 뭐가 들컥 걸리니까 이거 뒤집어 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내가 하는데 그 용산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용산에서 당황한 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뭐가 터질지 옛날 태블릿 PC 터지듯이 이런 공포감을 갖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청문회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에서 이거를 갖다가 통제할 자신감이 확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하나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출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는데 이게 버틸만 하죠.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버리고. 아니 이게 벌써 나온 지가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쯤이면은 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묵묵부답 중이에요. 아무런 대답을 하냐고 나온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간 게 26일 어젠데 김건희 여사 그래요. 나 몇 년간 심하게 아팠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나한테 무너지는 것 같아. 저는 그 얘기 이게 듣고 뭐? 아니 이게 최병 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대통령 부부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어느 누구도 형식적 업무 보고 외에는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적 조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답답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보이가 이런 상황에 왜 이러느냐. 자, 이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더 중요하죠. 원희룡 전국토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예요. 자, 왜 이렇게 했겠느냐. 최혜병으로부터 시작한 이 문제가 워낙 일파만파로 퍼져서 사실상 정권이 끝이 나거나 이럴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원천 봉쇄의 방법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된 것. 맞아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원래 어디 해외 나가서 뭔가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마로 지금 바뀌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긴장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사실 다른 방송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용 취재를 몇 가지 했던 거 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왜 김건희 여사는 이 정도의 장면에서 본인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없죠. 예. 원래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전화 통화. 네.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에다가 외부의 로비의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라인, 뜻밖의 인물의 등장. 이것이 현재까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제가 예고하면 며칠 뒤에 어느 언론에서 특종을 쓰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지금부터는 저도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게릴라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서 제가 미세하게 느끼는 거는 국면이 전환되고 있구나. 판이 바뀌고 있구나. 이제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뇌피셜만 말씀드려서 참으로 죄송스러운데 우선은 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모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예상되는 답변, 지금까지 나온 기사만 갖고는 어느 정도 증인들 간의 방탄막이 형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약한 고리가 신범철, 유재헌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정조사 직접 해보셨던 그 경험으로 보면 이게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부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까 국정조사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특검보다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청문회 효과가 의외로 꽤 묵직하다. 이 교훈이 있다면은 특검에 대한 어떤 추동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국정조사를 더 빨리 해야 하는 이런 어떤 그 필요성이 더 고조된 것이다. 왜냐하면 청문회는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거기서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은 뜻밖의 이런 어떤 그 반응들,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입니다. 국정조사를 하면 실제 대통령실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니 증인 신청을 해서 불러야죠. 당연히 불러야죠. 안 나오겠죠. 아니 글쎄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원래 그 이종섭, 이시원 등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당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행명령권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네. 그런데 원래 이번 특검 청문회는 동행명령권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없다가 다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동행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압박감이 강할 겁니다. 용산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 이후에 아무런 이제 대응 역량을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참모들이 움직여 주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 더욱더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도이치든 김건희 여사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지 실체적 진실이 그쪽과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터지니까 대통령만 보호하는 것에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서는 이제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반론도 제기도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당대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우회적으로 또는 계속 외부로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대통령실 견딜 수 있습니까? 자, 한동훈 뭐 후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 양반 생각은 일단 서울을 버리고 낙동강 전선이라도 사수하자. 이게 전략상 후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서울 못 버려. 이걸 어떻게 버려? 말이 안 돼. 여기서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충분히 활용할 만해요. 네.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그 특검안도 원래는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특검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발의된 특검안은 야당 추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협상을 하고 늦춰서 확실히만 갈 수 있다면은 대한변협이 추천해도 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뭐 대법원장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아니 민주당 받기가 어려운 그것도 거고. 대법원장과 같은 제3의 기관이라 그랬지 예. 대법원장이어야 된다는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동훈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죠. 아니 이것 때문에 선거가 졌는데 런종섭 사태 그때 지지율 다 폭락했는데 그런데 더 버티면은 총선이 지는 정도가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후퇴해서 거기서 다시 방어진지를 치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살 많이 공부해 보지만 그러면 군대 전쟁 칩니다. 네. 후퇴하자 말자 이거 갖고 옥생거리고 지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공격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범야권의 힘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건 관계자들과 주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내부 분열에 의해서 끝날 것이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는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드리는데 통제력을 잃고 있다. 지금 우리 담당 김혜지 PD가 동시 접속이 오랜만에 7,0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엄청 이게 들어오셨네. 웬일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아까 눌러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한 500명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깊은 얘기, 처음 듣는 얘기 계속 드릴 테니까요. 스픽서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질문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네. 자, 공수처가 압색을 좀 하면 좋겠다. 용산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막 답답한데 왜 안 합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했던 얘기는 역량의 부족 이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공수처 내에서조차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자기들로선 힘에 붙이고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변호인들 통해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골문 앞까지 골은 얼마든지 몰고 갈 테니까 특검이 슛을 해서 골을 넣어라. 네. 이런 뜻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용산을 조사하는데 너무 버겁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머지 관계인만 다 훑어놓으면 그 다음에 용산 조사하기가 쉬워질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 특검을 기다린다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고부터 공수처 수사가 빨라졌어요. 예. 그게 아마 올해 초일 겁니다. 이때부터 그 21대 특검 발의할 무렵부터 공수처 수사가 갑자기 빨라졌고 예. 그다음에 박정원 대령 재판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오던 시기입니다. 그게 올해 1월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게 해병대, 국방부, 검찰단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때 압수물 분석을 하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게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성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는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일관되게 용산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용산을 그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라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특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허들을 자기들이 넘기에는 너무 이제 버거우니까 특검이 해줬으면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특검만은 저지하자 이렇게 대치전선이 된 거죠. 자,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저도 하나 더 공개할 내용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잘 아는 분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고 실제 진실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문자에 대한 회신이 이렇게 왔답니다. 이종섭 장관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이것은 혼자 독박쓰기로 다 돼 있으니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웃음이 나오네. 예, 두 번째는 절대로 이 선을 넘어와서는 어떤 시인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결국 이종섭이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 청문회로 보면은 이종섭 버티고 있잖아요. 예. 못 넘어오게 방어선을 확실히 치고 있어서 이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수습 불가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놀랍네. 예, 저도 제가 이제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안팎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 바깥에서 조언하는 사람도 포기, 안에서 현재 보필하는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이제 빠져들면 안 돼, 큰일 나라는 위기의식. 그러다 보니까 매우 형식적인 참모 역할만 하고 있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이 다친다. 정무직 공직자가. 이렇게 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큰일 날 사람들이다. 예. 자, 그 얘기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는 전개됐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이 경북경찰청에 가 있던 서류 회수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 발표한 게 있죠. 네. 그거 벌써 2달 넘었죠. 그렇게 입장 발표한 지가. 그걸 이제 대통령실로 떠넘겨 버린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취조를 받는데 네. 내가 했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시한 적 없어요. 그럼 누구야 임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런 거지. 예,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경북경찰청에서 서류를 회수한 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유재은한테가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너 누구 지시 받고 그러면 회수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네. 요번에 입법 청문회 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 유재은이 아니 대통령실에서 실에서 회수하라고 했다. 예. 아니 회수할 그런 표현은 쓴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지시했다.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이 전화가 왔는데 네.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그거다. 알려줬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 부재중 전화가 찍혀서 자기가 전화해서 네. 경북경찰청인 줄 알게 됐는데 어차피 항명으로 이게 이게 범죄 혐의, 항명 범죄 혐의가 있는 서류니까 회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회수를 했다. 정확히 이렇게 증언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미리 다 경북경찰청까지 조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까지 오니 나는 그럼 회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 일본말로 하면 나는 델레바리만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배달부였다. 그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임기훈의 행적이 밝혀진 거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이 무신코 증언한 거 있잖아요. 네. 대통령 전화 받은 거, 차관도 전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수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회수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는 뭐요?
대통령이 신범 절차관한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1시 30분에도 했고 저기 그 뒤에 직후에 또 했고 2번 연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4시 넘어서 했는데 네. 4시 넘어간 건 10초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시 반부터 했다는 건 그때가 회수를 하기로 결정한 때야. 회수했어 안 했어? 어떻게 돼서 보고해봐. 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무언의 증언을 한 거는 대통령실이 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 얘기한 거지. 그렇게 했고 이종섭은 내가 다 지시했다고 했고 아니 이종섭은 내 지시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는 아니 어쨌든 이제 자기가 최초에 어. 이 사건 관련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자, 이야기를 그러면 했죠. 이런 균열에서 이 진실이 왜 드러났느냐? 이종섭은 이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 줬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유재훈 신범철이 따라서 무너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이종섭도 자기가 최후의 방어선이 될 마음이 없다.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가 뭐예요? 용산은 이종섭 선에서 막아줄 예, 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 현실은 어떠냐고. 이종섭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재훈 신범철이 따라서 같이 무너지고 거기서 드러나는 미세하지만 반딧불 같은 진실이 우리한테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산이 믿고 있다는 거는 이런 스투피드가 없어. 자, 그 이런 말씀은 이제 스토리가. 용산이 지금 상황 판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다는 그건 것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공수처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이것을 이제 누군가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에 공수처가 경북경찰청 방문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거 다 잊은 것 같아. 그쪽에서 상당한 진술 받아놨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왜 줬냐? 예. 우리 왜 이거 조사하러 온 검사인데 예. 그때 왜 줬냐? 자,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다시 드러날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고 그리고 네. 저 용산이 놓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아니 뭐 계속 우리는 특종 전문 방송이고 단독 전문 방송이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 새로운 내용. 김종대 의원 왔을 때 아니면 이 내용을 제가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개해 주시죠. 조사본부에서 터질 거예요. 조사본부에서 국방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거긴 지금도 저항하고 있어요. 아, 여건만 그렇습니까? 되면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김종대 의원이 최초로 얘기한 공수처가 지금 수사 내용 과정들을 일부 공개했다고 알고 계시고 언론사의 취재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을 변경할 때 또는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뭔가 실체적 의미가 담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동시 접속 지금 7,600명입니다. 최근에 방송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적 없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남은 시간 동안 더 되게 피 터지게 쪼르시네. 쪼르고 이렇게 이제 가서 자, 제가 예. 저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조사본부 문서 하나가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온 의견 네. 회신 이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게 8월 14일 날 왔어요, 작년에. 8월 14일 날은 1차 보고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이것 빼, 저거 빼, 혐의 대상 빼 이런 답신이 온 게 어제 최초 공개가 된 거죠. 예, 예. 언론에 단독 보도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왜 남아 있겠습니까? 경북경찰청에 모조리 보따리에 싸가지고 조사본부가 다 보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보존돼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압력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은 다 했다. 판단은 나중에 역사가 그러니까 하라. 조사본부는 우리 판단이 아니다. 예,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예. 그래가지고 저기 여러 가지 장치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조사본부는 이 사건을 안 맡으려고 했던 기관입니다. 네. 장관이 강압적인 지시를 해서 맡은 데잖아요. 예. 이거 저기 조사본부를 공수처가 조사했습니다. 진술을 받아놨다니까. 와. 그러면 받아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 까집니다. 예. 그런데 조사본부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나중에 이종섭이나 신범철 차관을 조사하기 위한 이게 저 기초 사실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빨리 안 부르느냐? 캐면 캘수록 더 나와. 그러니까 빨리 못 부르는 거야. 아니, 조사본부 조사하면 뭐가 튀어나오고, 통신기록 조사하면 뭐가 튀어나오고, 다 막.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종석, 신범철 부인 못하게 다 만들어버려. 자,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곳곳에서 지금 분열 또는 아니, 이게 다 분열, 컨트롤 타워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방어 계획이 지금 예. 작동을 안 해요. 방어 계획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안 합니다, 것은 개인은 이게. 개인대로, 조직은 네. 조직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그리고 다 자기 최정점에 살 있는 길 찾아. 용산 대통령실조차도 이 상황을 종합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말씀 드리려고 몇 가지 사실을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 오늘 공유를 했고요. 이 방송 곧 끝이 나겠지만 여러분 7시 50분부터 스픽스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방송 역전의 용사들에서 김종대 의원이 다시 출연합니다. 그 방송에서 지금 공개하지 않는 다른 내용들 함께 여러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 7시 50분에는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 진행자 MC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꼭 보시면서 김종대 의원의 추가적인 분석과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짧은 시간 뜨겁게 토론을 했는데요.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는 엑스위치라는 우리 제품 제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물 한 캔을 마시며 좋은 선택과 결단을 하고 바로 행동하다. 와, 물 한 캔을 마셔도 이렇게 좋은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다. 행동으로 나간다. 이런 모토로 만들어진 엑스위치 캔생수. 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꼭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이 제품 마시는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결심하는 시간이다. 이런 내용 아시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김종대 레이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짧고 굵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7시 50분 역전의 용사들에서는 더욱더 큰 내용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김종대 레이더는 매주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